그녀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고 우리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처음 만진 그녀의 맨살은 뜨거웠습니다. 떨리는 손길, 거친 숨소리, 새벽까지 끝나지 않았던 그 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훌쩍 넘긴 김태준입니다. 오늘 저는 20대 후반의 출장에서 만난 다방 레지와 처음 본 순간 둘이 눈이 맞아 일어났던 일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애틋했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때였죠.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화나 팩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도장 받아야 했죠. 그날도 대전에 있는 거래처와 계약건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렸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역 앞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방은 지금의 카페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곳,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곳, 그런 평범한 공간이었죠. 저는 역 앞에서 가장 큰 다방인 밀라노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벽에는 유럽 풍경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레이스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신문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이어서 밖의 풍경이 잘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2살쯤 돼 보이는 그녀는 제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까만 생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고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빨간색 니트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늘고 긴 목잘록한 허리, 그리고 적당히 풍만한 가슴.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설탕은요? 2스푼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그녀의 손이 제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도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차림이 다르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웃었습니다. 출장 왔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여 커피잔을 놓을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하얀 속살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그녀를 훔쳐보게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내주세요. 그녀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미숙이에요. 저는 김태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왜 제 이름을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6개월 됐어요. 고향이 대전이세요? 아니요, 공주예요. 공주요? 거기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탔거든요. 정말이요? 커피 타는 게 쉽지 않던데. 연습 많이 했어요. 손님들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설탕 2스푼이 딱 좋으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오시는 손님은 표정 보면 알아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 귀밑머리를 쓸어 올릴 때 드러나는 가느다란 손목.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하면서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계세요? 네, 매일 나와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방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카운터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전역 근처 여관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시내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녀도 이 불빛들을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대신 밀라노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옅은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그녀가 작게 웃으며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설탕 2스푼이시죠? 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왜 특별한데요? 서울에서 오신 손님 중에 다음 날 또 오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이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일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왜 여기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님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당신이 궁금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다방 레지한테 왜 그러세요? 다방 레지가 어때서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님은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방 레지는 그냥 커피 파는 여자가 아니에요. 술집 여자랑 똑같이 봐요. 그건 편견이에요. 당신은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진심이에요, 미숙 씨.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왜 저한테 이러세요? 당신한테 끌려서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서인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약간 있었지만 그것마저 저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저는 2시간을 더 그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다른 손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질투가 났습니다. 저만 보고 웃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녀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미숙 씨도 몸 조심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방을 나서다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녀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자 그녀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사로 복귀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면서도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대전 거래처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계약 조건 몇 가지 재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주말은 정말 길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왜 이렇게 긴지. 월요일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첫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밀라노다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른 내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숙 씨 어디 갔어요? 아, 미숙이요? 오늘 오후 출근이에요. 몇 시쯤 나와요? 2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다방 근처를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그러다가 2시가 되기 30분 전에 다시 다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또 오셨어요? 당신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손님 생각했어요. 정말이요? 네, 또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요? 그냥 느낌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설탕 2스푼이시죠? 네, 당신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녀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게 됐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전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래도 힘들죠? 가끔은요, 손님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저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누가 감히? 괜찮아요. 주인 아저씨가 잘 막아주세요. 그래도 화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다르세요. 뭐가요? 다른 손님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 태준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그날부터 저는 매주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주말을 그녀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방에서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희는 다방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다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면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대전 시내를 걸었습니다. 큰 대로가 아닌 뒷골목을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마저 저희에게는 달콤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전 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희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작고 가냘펐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딱 맞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사랑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눈부셨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 저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도 눈을 감고 제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키스예요. 저도요. 거짓말. 진짜예요. 미숙 씨가 제 첫사랑이에요. 그녀가 제 볼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저도 태준 씨가 첫사랑이에요. 저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뜨겁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저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저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여기서는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여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천변을 따라 더 어두운 곳으로 걸었습니다. 다리 밑 그늘진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가빠지는 숨소리.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잘록한 허리 그리고 더 아래로.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태준 씨. 네. 저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좋아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헤어지지 않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야 해요. 왜요? 태준 씨는 서울 사람이고 저는 다방 레지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세상이 우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태준 씨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따위 신경 쓰지 말아요. 저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더 격렬하게, 더 절실하게.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둘 풀렸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속살을 더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도 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제 가슴을 훑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희는 매주 만났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대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에 함께 들어간 저희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저랑 함께 있어 줄래요?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전역 근처 여관으로 갔습니다. 작고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미숙 씨, 무서우면 그만둘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이요? 네, 태준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도 눈을 감고 받아주었습니다. 저희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도 제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저희는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눈앞에 드러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 적당히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와 부드러운 곡선. 그녀는 부끄러운 듯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빨개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목덜미, 어깨, 가슴, 허리. 그녀의 몸은 온통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도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서툴지만 애정 어린 손길로. 저는 그녀의 귓볼을 입술로 살짝 물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그 소리에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쇄골, 그리고 더 아래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준 씨. 네. 저 처음이에요. 저도요. 거짓말. 진짜예요. 미숙 씨가 처음이에요. 그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천히 해줘요. 네. 저희는 천천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녀가 아파하면 멈췄고, 괜찮다고 하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 태준 씨.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저희는 밤새 서로를 탐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새벽이 올 때까지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저는 잠들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는 모습조차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미숙 씨.
어젯밤 꿈은 아니었죠? 꿈이 아니에요. 그녀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여유로웠습니다.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은지 서로를 배워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입 맞추면 몸을 떨었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면 신음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핥히면 더 흥분했고 제 귓볼을 깨물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취향을 익혀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만날 때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여관의 방을 잡았습니다. 밤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녀는 점점 적극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며 제 리드에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여기 만져줘요. 여기요? 네 거기요. 이렇게요? 아 좋아요. 저도 솔직해졌습니다. 미숙 씨 이렇게 해줄래요? 어떻게요? 이렇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만족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도 깊어졌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저희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숙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꿈이에요? 네, 너무 소박한가요? 아니요, 아름다운 꿈이에요. 태준 씨는요? 저는 당신이랑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저랑 결혼해요. 하지만 태준 씨 부모님이 허락하실까요? 제가 설득할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울지 마요. 꼭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부모님이 대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회사 동료 중 누군가가 부모님께 고자질한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역에서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돌아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 그게. 어서 대답 못해. 친구 만나러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방 레지랑 만나고 다닌다며. 그건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마침 그때 미숙이 역 광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부모님이 계신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녀를 봤습니다. 저 여자구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인사드립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꼬신 그 여자냐?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다.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라. 미숙은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다방 레지와 결혼하면 내 인생 끝장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너는 상관없어도 우리 집안 망신이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가요, 여기서 나가요. 하지만 미숙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준 씨 그만해요. 미숙 씨. 저는 안 돼요. 왜요? 태준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여자가 태준 씨 인생 망칠 순 없어요. 이제 그만 만나요. 미숙 씨.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뛰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강제로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미숙이 있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외출을 막았습니다. 회사도 병가를 내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즉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밀라노다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른 내지에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어디 갔어요? 그 언니요? 일주일 전에 그만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주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미숙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모르겠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니 짐 싸서 나가버렸어. 연락처라도 남기지 않았나요? 없어. 미안하네. 저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대전 시내 모든 다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미숙이라는 내지 아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주로 내려가 그녀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을 찾아다닌 끝에 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밤들. 그녀의 숨소리, 신음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텅 빈 침대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기도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녀 생각에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해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그녀가 커피를 가져오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맞선을 보라고 성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결혼해라. 아버지는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부모님과 싸우는 것도, 혼자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32이 되던 해, 저는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교양 있는 여자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 중 누구도 미숙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숙처럼 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수진. 포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을 잊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람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수진은 이해한다며 웃어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되죠. 저는 고마웠습니다. 그녀의 이해심에
그녀의 넓은 마음에 저희는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예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어땠을까? 우리의 결혼식은 어땠을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하지만 제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첫날 밤 호텔방에서 수지는 수줍어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나왔습니다. 하얀 잠옷을 입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의무감으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안고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미숙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몸, 미숙의 신음소리, 미숙과 나눴던 뜨거운 밤들. 그것만 생각났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애써 수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더듬고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수진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줄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크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수지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잘했고, 제 부모님도 잘 모셨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숙을 잊어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미숙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꿈. 그녀를 안고 속삭이는 꿈. 꿈에서 깨면 옆에 수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에게도 미숙에게도.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되고, 차장에서 부장이 됐습니다. 부장에서 이사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도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좋은 아내와 훌륭한 아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숙을.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69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했고,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다 얻지 못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알아요.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건 아니었죠. 수진. 다음 생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무료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수진과의 추억들, 아들의 어린 시절, 가족 여행 사진들. 그러다 맨 뒤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83년 대전 밀라노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 미숙과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미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3세 그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29의 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그녀를 지키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 말씀에 순순히 따랐을까? 왜 포기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숙의 꿈을 매일 꾸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 다방에서 커피를 가져오던 그녀, 천변을 걸으며 손잡고 웃던 그녀, 여관방에서 사랑을 나누던 그녀.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 깨면 현실의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찾겠다고. 살아있다면 꼭 만나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 1960년생. 공주 출신. 검색 결과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녀는 없었습니다. 사람 찾기 프로그램에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40년 전 다방 레지였다는 것. 공주가 고향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대전역에 내렸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밀라노다방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가져오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여기 밀라노다방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혹시 40년 전에 여기 밀라노다방 아시나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밀라노다방요? 알죠. 제가 젊었을 때 자주 갔었는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던 레지 중에 정미숙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세요? 정미숙?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까만 생머리에 키가 한 100쯤 되고 정말 예뻤어요. 아, 혹시 미숙이 누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사장이 갑자기 반색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세요? 알죠. 그 누나 유명했어요. 대전에서 제일 예뻤던 레지였으니까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오래전에 서울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이요? 네, 재혼해서 잘 산다고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혼이요? 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데요? 옛날에 밀라노다방 주인 아들이었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찾아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부탁하자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며칠 후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라노다방 주인 아들을 찾았다고. 저는 즉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영호. 65살의 남자였습니다. 정미숙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우리 다방에서 일했으니까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울에 산다고 들었어요. 서울 어디요? 강북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연락처라도 아세요?
없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혹시 재혼하셨나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소문만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대전 떠나서 서울 가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거기 주인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니. 하지만 영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서울 강북. 그것만으로도 단서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강북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정미숙이라는 분 아시냐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도봉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정미숙이라는 분 아세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미숙?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이요? 어디서요? 우리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요? 여기서 2블록 가면 새소망교회 있어요. 거기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즉시 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일요일이어서 예배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정미숙이라는 권사님 계신가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시는데요. 왜 그러시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옛날에 대전에서 사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편찮으셔서요. 어디 사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교인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주소 있네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리긴 곤란한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년 전에 그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꼭 만나봐야 해요. 목사님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손에 꼭 쥐고 택시를 탔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주소였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201호. 문패에는 정미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 씨, 미숙 씨. 저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제 눈에서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숙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태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네, 저예요. 꿈이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6개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정말이요? 네,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왜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저도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대전을 떠나 서울로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고요. 그 식당 주인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10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고요. 자식은요?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 결혼했다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못했다고.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만 생각했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을. 저도요, 당신과의 밤들을.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손.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숙 씨, 이제라도 저랑 함께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늙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포옹. 하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향기도, 그녀의 체온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오늘 여기 묵고 가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 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늙었죠? 아니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짜예요. 제 눈에는 여전히 23의 당신으로 보여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는 여전히 29의 그때 모습이에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녀도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빽발이 된 머리.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40년 만에 키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도 눈을 감고 받아주었습니다. 저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키스는 잊지 않았네요. 당연하죠. 평생 연습했는데요. 누구랑요? 당신 생각하면서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녀가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저도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저희는 옷을 벗었습니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피부.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도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탄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살이 붙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깊고 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애무했습니다. 그녀의 목, 어깨, 가슴, 모든 곳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도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가슴배 그리고 더 아래로. 저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저는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그 소리는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신음했습니다. 미숙 씨, 태준 씨. 저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더 깊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4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깊게.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저도 그래요. 저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저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다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을 천천히 더듬으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새벽이 올 때까지 저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채우듯 저희는 끝없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도 깨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미숙 씨. 잘 잤어요? 당신 옆이니까요. 저도요 40년 만에 제대로 잤어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정말이요? 네,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함께 할 거예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 있어요? 40년 전에 지키지 못한 것.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네, 이제는 함께해요. 저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미숙 씨, 제 집으로 이사 와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태준 씨 집은 너무 넓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기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사람인데요. 하지만 미숙 씨, 제발이요. 이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함께 살아요. 저는 기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고 나서 텅 비었던 집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매일 밤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저한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거요. 글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못 해본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 뒤에서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그럼 해봐요. 정말이요? 네,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키스하며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녀도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욕망이 일었습니다. 저희는 샤워실 벽에 기대 서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물줄기가 저희 몸을 적시는 가운데 저희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꽉 붙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태준 씨. 저도 그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미숙 씨. 저희는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샤워실에서 나와 저희는 웃으며 서로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네요. 재밌죠? 네, 좋아요. 앞으로 자주 해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녀가 편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여전히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 후회 안 해요? 뭐리요? 저 같은 사람이랑 함께 산 거요. 무슨 소리예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이요? 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울지 마요, 곧 나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알아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 태준 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미숙 씨.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녀는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 폐렴은 위험한데 정말 의지가 강하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죽을 쑤어 먹이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밤에는 꼭 안고 잤습니다. 그녀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거의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대전에 가고 싶어요. 대전이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좋아요, 가요. 우리는 주말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KTX를 타고 40년 만에 함께 대전으로. 대전역에 내렸을 때 그녀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네, 밀라노 다방에서. 이제는 없어졌지만요. 추억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밀란 오다방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설탕 2스푼 넣은 커피를 가져오던 그녀. 그 모든 순간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태준 씨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 저도 몰랐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전천변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키스했던 그곳. 다리 밑 그늘진 곳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키스했어요. 내 떨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떨려요.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4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깊게. 저녁이 되자 우리는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묵었던 여관은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40년 전 그 낡은 여관이 더 그리웠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그 여관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곳. 그때 생각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저도요, 평생 기억에 남을 밤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해요. 그녀가 몸을 돌려 저를 안았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서로를 바라보며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침대에 누워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40년 전 이 도시에서 처음 하나가 됐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진했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지혜와 여유로 서로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애무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귓볼을 살짝 깨물고 목덜미에 입 맞추고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을 살짝 핥히고 귀에 숨을 불어넣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몸은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그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동시에 신음했습니다. 아, 태준 씨.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 좋아요, 태준 씨. 더 깊이 들어와요. 저도 신음하며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40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원을 그리듯 저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가 신음하며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 태준 씨. 저는 그녀의 엉덩이를 잡고 리듬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 쓰러졌습니다. 땀에 젖은 몸으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채우듯 끝없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행복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샤워를 하고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대전에서의 하룻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준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69과 63의 늦은 결혼. 담당 공무원이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 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우리는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하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신부처럼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숙 씨, 아니 이제는 아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남편. 우리는 침대에 누워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신혼부부처럼, 처음처럼, 하지만 더 깊고 진하게. 그 후로 우리는 진짜 부부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여전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욕망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요즘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자꾸 하고 싶어요. 저도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데 우리는 특별한가 봐요. 그녀가 웃으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유롭게 서로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거실 소파에서, 때로는 베란다에서, 우리는 집 안 곳곳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뜨겁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우이암 코스. 힘들었지만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 우리가 함께 웃고 우는 곳.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만약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저도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벌써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맑은 하늘 아래,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한적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평평한 바위.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면 어때요? 야외에서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바위 뒤로 끌고 갔습니다. 더 은밀한 곳.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해도 돼요? 네,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옷을 조금만 벗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서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바위의 기대. 그녀의 다리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빠르게 격렬하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흥분되게 했습니다. 그녀가 신음을 참으며 제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저도 소리를 죽이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옷을 추스렀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떨렸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다시 하산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샤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산에서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사랑뿐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도.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이요? 네, 우리 둘이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좋아요.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하지만 우리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다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같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신혼이에요. 정말이요? 축하드려요. 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사진 속 우리는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우리는 행복을 확인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저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4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저도요. 만약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저도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놓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도 밤이 되면 우리는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69에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희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것을.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고 진합니다. 세월이 주는 지혜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합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20이든 70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매일이 신혼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잡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저는 미숙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를 보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그리고 밤에 사랑을 나누는 것.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시선도 무시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